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 개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스포츠의 의미와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의미와 역사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체육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발전해 왔으며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체육사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 연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숙지하고 재밌게 선생님과 수업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우리나라 역사, 즉 한국사에 대해서 더 깊고 자세하게 알고 있지만 이 체육에서 보는 한국사의 시대적 흐름 또는 관점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정리하고 그 정리된 사건이나 의미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살펴보고 오늘 수업 시간은 마칠 겁니다. 알겠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체육사는 선사시대 때 부족국가 시대, 선사 부족국가 시대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삼국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고려시대겠죠. 물론 이 안에 많은 크고 작은 시대적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려는 체육사에서 시대적 흐름은 이 정도로 갈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고려시대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오게 됩니까? 조선시대가 오게 되죠.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차츰 문호를 개방하고 발전을 하려는, 발돋움을 하려는 개화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쁜 놈의 일본 놈의 새끼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주권을 가져가 버리죠. 참 치욕스러운 시기입니다. 일제시대를 우리나라의 민족성으로 버텨내서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맞이하여 근대를 가져오게 되죠. 그 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을 돋고 자신감 있게 살고 있는 겁니다. 체육 또한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쭉 흘러오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선사시대와 부족국가 시대 때 체육은 어땠을까요? 이 시대 때 체육의 목적은 사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사냥이 아닌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사냥을 위한 체육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멧돼지를 더 효율적으로 잘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맘모스를 잡을 수 있을까? 창을 어떻게 던질까? 돌을 어떻게 던질까? 연구하는 것이 체육이었겠죠. 이 시대 때는. 그 이후에 사냥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그러면 전쟁을 하겠죠. 군사훈련을 위한 체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군사훈련이나 사냥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행사를 합니다. 지금도 해오죠. 맞죠? 사냥을 잘 해주라고 하는 행사도 있고 잘 마치고 하는 행사도 있고 군사 훈련을 하면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라고 하는 행사도 있겠고 이기고 나서 축배를 드는 행사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선사시대와 부족국가 시대에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체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삼국시대에 넘어오면 어떻게 체육이 활성화될까요? 물론 사냥과 군사, 제사는 바탕에 깔려있지만 이 시대 때는 화랑의 교육이 체육의 목적이 됩니다. 화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인입니다.
화랑의 교육의 바탕은 항상 심과 신의 조화로운 발달입니다. 이 심은 지와 덕입니다. 심, 마음 심자, 마음에서 오는 지식과 덕입니다. 신은 몸 신자로 체입니다. 자, 놀랍죠?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때부터 신라에서는 화랑의 교육을 전인의 교육으로 심신의 단련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려시대 때 넘어오면 애석하게도 체육이 성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숭, 문, 무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숭배하고 무예를 하는 체육을 하는 사람은 천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사상이 팽배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를 하는 사람들이 터트린 것이 무신정변이죠. 그 후에는 체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체육이 이를 계기로 인해서 발달하게 되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숭문천무 사상이 팽배하던 시대에도 지금의 대학인 국자감 들어봤죠. 성균관의 모태가 되는 거죠. 국자감에서는 강예제에서 체육이 성행하고 있었던 거죠. 제는 제실 제자로 교실을 얘기합니다. 체육을 하는 교실이 따로 있었다는 그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숭문천무하면서도 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절실했기 때문에 강예제라는 체육 교실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넘어오면 이러한 무신정변과 강예제와 복합적인 것들이 발전해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표로 하는 활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활쏘기가 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일까요? 심, 자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생각을 하고 쏘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생각이라 하면 경건하고 자기 자신을 잡을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깨끗한 마음이라는, 깨끗한 생각이라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덕이라 하면 말할 것도 없죠. 유교 중심 사회였던 조선시대는 덕을 아주 중시하겠죠. 이겼다고 해서 오만하거나 졌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하면은 절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인정해 주지 않았겠죠. 채는 물론 활시위를 당기고 쏘아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는 반드시 있었겠죠. 이 활쏘기를 통해서 전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개화기에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종에 의한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되는 것이죠. 주된 내용이 전인을 키우자입니다. 전인을 육성하자라는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체육이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서 체육을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주 원통한 시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민족들은 체육을 통해서 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저항하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일제시대를 잘 견뎌내고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근대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맞죠? 6.25가 도래하게 되고 많은 대통령들이 바뀌면서 독재도 있었고 그 독재를 가리기 위한 많은 수단도 사용됐죠. 정치와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정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거기에는 좋은 점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다른 나라에 홍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힘을 체육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역기능은 정치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스포츠, 프로 스포츠를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스포츠로 돌리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주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어 현대 생활 스포츠, 생활 스포츠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지금 학교에서 하는 체육 또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생활 스포츠에 전이되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체육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도 흥미를 가지고 체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학교 체육의 목적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한 이런 큼지막한 시대와 체육의 의미를 가지고 교과서를 살펴봅시다. 알겠죠? 금방 끝날 거니까 선생님과 교과서 재밌게 한번 보고 갑시다. 알겠죠?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면 영상을 끊어뒀다가 조금만 쉬다가 오세요. 한 10분 정도 더 할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 본격적으로 갈 겁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첫 번째 선사시대와 부족국가시대 나왔죠. 이런 그림들은 아주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만사만 지난 변한, 사만이죠, 잘못 얘기했죠. 사만이죠, 이게 사만의 마한 지난 변한 등등의 제천행사가 많이 이루어진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선사시대는 크게 문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렵, 이거는 복원도죠. 복원도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군사적 성격, 제천행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렵, 군사, 제천행사, 이게 제사죠. 이 정도만 보고 삼국시대로 바로 넘어갑시다. 삼국시대의 체육, 자 잠깐만요. 자, 삼국시대의 체육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봅시다. 얘기했던 화랑도의 무예교육 있죠. 같이 얘기했습니다. 화랑도 교육의 내용은 무술의 기초가 되는 칼쓰기, 창소, 창, 활, 말타기, 이거는 뭡니까? 체가 되겠죠. 학습하며 정서도야에 필요한 시, 지적인 게 되겠죠. 춤과 음악을 통해서 예를 배웁니다. 지덕체가 나오죠. 다음 문장을 읽어봅시다. 전국 명산대차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심신을 단련,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어떻게 이거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를 알았냐면, 이런 거 보면 산에서 사냥도 하고, 자, 여기 산에 사냥하죠. 수박이라 하면은 고려시대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수박, 손수자에 부딪힐 박자입니다. 손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이종격 투기와 비슷한 무예 활동이었습니다. 알겠죠?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 때는 과격했기 때문에 칼 들고 창 들고 싸우지 않으면 무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수박은 무예입니다. 그 시대에.
태권도의 시초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멀기 때문에 그까지는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시대 때 있었던 무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저총의 씨름도 각저를 씨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넘어갑시다. 고려시대로. 고려시대 때부터 중요해지니까 자세히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 때 선생님이 어떤 사상이 팽배해 있다고 했죠? 숙문, 천무, 정책 사상이 바탕이 돼서 무변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터져서 무신 정권이 등장하게 된 그런 계기가 오는 거죠. 이런 숙문, 천문 사상에서도 발달됐던 게 무학, 아까 얘기했던 강예제입니다. 이 7가지에서 그 시대 때 과목을 배우는데 대충 얘기해주면 철학, 문학, 시, 또는 주례가 예, 행사, 역사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그 중에 무예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에 뭐 수학이라든지 또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런 건 없죠. 과학도 없죠. 아직 그런 게 발달하기 전부터 체육은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해오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무인은 선발할 때 무인이 여기서 군사입니다. 군사. 쉽게 생각해서 군사지만 무인은 군사의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알겠죠? 군사 말고도 뭐 경호원 등등 몸을 사용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을 무인이라고 하죠. 무인을 선발할 때 수바키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수바키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종격투기라고 봅시다. 딱 이종격투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종격투기로 예를 든 겁니다. 알겠죠? 왜 이 수바키를 보고 가느냐? 이 유명한 사건을 한번 보고 가고 싶어서입니다. 자, 숙문 전무상상 정책으로 인해서 문신과 무신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문신은 학문의 뜻이 깊은 사람이죠. 학문.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무신은 무예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체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안 좋은 사이가 몇백 년 쌓여와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지금 볼 거니까 한번 봅시다. 일찍이 상장군이었던 정중부 이 사람이 장군이라고 합니다. 무예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장군이 있는데 김부식의 아들로서, 김부식이 누굽니까? 잘 알고 있죠. 삼국사기를 쓴 사람 아들 김돈중에게 촛불로 수염을 그을리게 됩니다. 이 시대 때 신체발부 수지부모라죠. 신체와 모발과 피부, 모발이라 하면은 뭐 여러가지 몸에 있는 작은 솜털도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부모님이 준 거기 때문에 소중히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정중부라는 사람의 수염을, 정중부는 김부식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김돈중한테 정중부는 아버지뻘이죠. 이 아버지뻘의 수염을 촛불로 그을려버리는 겁니다. 수모를 당했어요. 이 사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놈이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김부식이 미안해서 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병수바키를 열게 됩니다. 이 시대 때 수바키는 아주 성행했던 신체 활동으로 그냥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스포츠 경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병수바키라는 것은 5명의 병사가 함께하는 수바키 이종격투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싸움이란 말이죠.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장군이랑 하면 정중부와 비슷한 사람, 나이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대장이 한 명 있어야겠죠. 근데 밑에 사람이 4명이 다 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소웅이 참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달아나게 되는데 문신 한뇌가 어디 무신이 패배를 했다 해서 달아나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려버립니다. 그러고 무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더 핍박을 주고 비아냥거립니다. 보고 있던 무신들이 썽이 납니다. 보현원에 도착하자마자 군인들을 모아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무신정변이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무신정권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죠. 아주 뭐 한탄을 할 사건이지만 둘이 사이가 좋았으면 이런 사건이 안 됐겠지만 한탄을 할 사건이지만 이 무신정권의 등장으로 체육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 예로 뒤로 넘어가게 되면 고려시대 때 아주 성행했던 귀족들이 왕성하게 했던 그런 경기도 생깁니다. 원래 이 신체 활동이라는 거는 민속놀이 이런 거는 천민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귀족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육이 아주 성행했기 때문이죠. 자, 이것 보세요. 왜 귀족들이 했냐면 아주 옛날에 비싼 말을 타고 해야 되죠. 그리고 스틱 요즘으로 치면은 지금도 뭐 골프 라켓을 살리면 엄청 비싸죠. 이런 것도 써야 되고 매일 갈아줘야 되는 말굽도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커다란 경기장이 있죠. 공이 튀어나가지 않게 막는 이런 그물막도 설치를 했죠. 이거는 귀족 아니고는 할 수가 없죠. 뭐 등등 이런 체육활동이 성행하게 되는 겁니다. 격구는 물론 성행해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배단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보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면 체육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문과와 무과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무신과 무신이 사이는 안 좋지만 동등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게 되는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최고 교육기관인 아까 국자감 나왔죠. 그 이후의 기관인 성균관에서는 문묘 명륜당 등을 비롯하여 교육에 필요한 건물 13종이 있었으며 아까 국자감에서는 7개였죠. 그 중이 아니고 조선시대 때는 13개로 늘어납니다. 그 중에 6일각에서는 활쏘기 교육이 실시됐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체육교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인조차 활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정을 중심으로. 쏠사자와 정자입니다. 사정입니다. 활을 쏘는 정자입니다. 활 쏘면서 막걸리 마시고 활 쏘면서 시도 읊고 활 쏘면서 공부도 한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활쏘기가 너무 성행해서 편사라는 편을 나누고 쏘는 그런 게임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격구뿐만 아니라 상류층이 즐기던 그런 체육 활동을 넘어서서 우리 민속놀이, 민족들도 천민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민속놀이가 발달을 많이 하게 되죠. 씨름, 석전, 연날리기, 줄다리기, 그네뛰기, 널뛰기, 윷놀이, 전차놀이 등 아직도 성행되는 이런 윷놀이나 연날리기나 씨름은 프로스포츠가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죠. 등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하는 개화기에 넘어오게 됩니다. 개화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교육입국조서입니다. 교육입국조서 시간이 걸리지만 선생님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너희들 신민의 학식으로서 국가의 중흥을 큰 공을 세우자 하니 너희들 신민은 충군하고 위국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덕과 체와
지를 기르는 지덕체죠. 이때는 덕이 가장 중요해서 유교니까 덕체지랍니다. 지를 기를지어다. 전인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전인교육의 공식화가 된 거죠. 왕실의 안전이 너희들의 신민의 교육에 있고 또 국가의 부강도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도다. 교육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강하고 강하며 독립하며 웅비하는 제국은 다 인민의 지식이 계명하였도다. 지식의 계명은 교육으로 되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아주 교육에 대해서 중요한 발언을 해줬죠. 고종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원도 없는데 발전하고 다른 나라보다 강대국이 된 이유가 머리, 지식으로서, 교육으로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 교육을 강조했는데 더 강조한 것이 고종은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했죠. 그래서 원산학사라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에서는 글을 읽는 문예반과 체육을 하는 무예반을 따로 편성할 정도로 체육이 아주 강조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체육대회를, 운동회를 하게 됐죠. 운동회를 통해서 여러 주민들과 친구들과 화합을 이루면서 우리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족성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제 체육의 진정한 태동이 일어나지만 이 일제강점기 시대로 인해서 수그라들게 되죠. 이 체육은 총량한 신민을 양성하고 일본의 식민지 교육 체계를 확립하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아주 한탄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체육에는 군사훈련이 강제되었고, 왜냐하면 병창기지화로 일본이 목적을 바꾸면서 우리나라를 군사적 창고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남자들을 자기 나라의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던 거죠. 일본은 저렇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민족적 스포츠 활동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게 YMCA 많이 들어봤죠. 이때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한국 황성기독청년회라 합니다. 얘기가 많이 다르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한국 황성기독청년회라 하기도 하고 한국기독교 청년회라 하기도 하고 황성기독교 청년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기 쉽게 YMCA라고 외우면 됩니다. 이 YMCA를 통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스포츠로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스포츠가 많이 도입되고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저항을 어떻게 했느냐 봅시다.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하여 1등을 하게 됩니다. 다 알고 있죠? 일장기 말소 사건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 송기정 선수가 보입니다. 자, 여기는 동메달을 딴, 잘 모르죠 여러분들, 남승용 선수입니다. 둘 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자, 1등을 한 송기정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3등을 한 남승용 선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심지어 눈을 월계관으로 가려버렸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국가 침탈 당한 것이. 하지만 2등을 한 외국 선수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정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이를 본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서는 이때 화질이 원래 안 좋다라는 빌미로 일장기를 이런 식으로 지워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 열광하고 난리를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해보지만 일제의 탄압은 너무 강해서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고 벌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벌을 아주 크게 받게 됩니다. 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복이죠. 일제의 보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손기정 선수는 1등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는 일장기를 쥐어주는 등의 합심해서 독립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죠. 그리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 체육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 우선 IOC 자격을 획득해서 여러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힘을 체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홍보하려고 우리도 나라다 인정해줘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에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독재라든지 독재가 크죠. 예를 들어서 독재 정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엄청 재밌게 만듭니다. 관심을 여기에 많이 끌게 함으로써 독재는 조금 잊혀지게끔 이렇게 정치가 스포츠를 수단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역기능이죠. 정치적 수단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폐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걸 한번 봅시다.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른 세계에 홍보를 아주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힘도 알려주고 우리나라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발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스포츠를. 이거는 순기능이 되겠죠. 자, 은폐하는 역기능이 있었다면 다른 나라에 선전하게 되는 순기능이 있는 거죠. 홍보나 국위선양 등의 순기능도 있겠죠. 확연히 차이 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80년대 이후에는 생활체육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스포츠를 스포츠로서 즐길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있는 것은 그 전에 아픈 역사를 채우기, 온몸 전체로 견뎌냈기 때문에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하고 싶어하는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축구나 농구, 그리고 체육 시간 이후에도 동아리나 클럽이나 동호회를 통해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육의 역사가 이 지금의 스포츠를 만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오늘은 아주 긴 수업이니까 듣는다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선생님이 2개로 쪼개서 수업을 올릴까도 했지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이라서 중간중간 쉬면서 잘 봤죠.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체육사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가져갔으면 하는 선생님의 아주 큰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강의 듣는다고